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한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로 내려가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에이펙을 계기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한중, 한일 연쇄 정상회담이 하이라이트로 꼽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번째 만남부터 중국, 일본 정상과의 첫 대면까지 굵직한 대형 이벤트가 쉴 새 없이 펼쳐집니다. 경주에서 장보경 기자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돌아온 이 대통령이 하루 만에 경주로 내려가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본 일정은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지만 CEO 서밋과 같은 부대 행사는 이미 막을 올렸습니다. 가장 시선을 모으는 일정은 내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두 달 전 워싱턴에서의 첫 만남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번째 회동이 경주를 무대로 펼쳐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 여부가 관심인데 아직 대미 투자 펀드를 둘러싼 쟁점들이 남아있어 당장 합의문을 채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다만 두 정상이 직접 대화를 통해 협상 교착 상태를 풀어내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카이치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은 모레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면은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이시바 전 총리와 셔틀 외교 복원에 힘쓰며 구축해놓은 우호적인 한일 관계 지속 여부를 판단할 가늠자로 평가받습니다. 11년 만에 국빈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다음 달 1일 오후로 잡혔습니다. 첫 대면 만남인 만큼 안정적인 한중 관계 구축에 방점이 찍힐 전망인데 한반도 비핵화나 한한령 해제와 같은 주요 현안도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릴 미중 정상회담은 모레 열릴 전망입니다. 굵직한 양자 일정 외에 이 대통령은 내일 CEO 서밋 특별 연설로 다자 외교에도 시동을 겁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본 일정은 첫날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주제로 이튿날 AI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의 신성장 동력을 화두로 각각 진행됩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하는 것으로 에이펙 공식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국제질서 혼란기 속 다자외교 중심이 된 경주에서 에이펙 의장을 맡은 이 대통령의 외교적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경주에서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후 어젯밤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번째 만남 등 에이펙을 계기로 경주에서 펼쳐질 주요국과의 양자회담들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에이펙 관련 공식 일정들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에이펙 기간에 연달아 진행될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준비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에이펙을 계기로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 등 빅이벤트가 연일 쏟아지는데 우선 내일 오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으로 첫 테이프를 끊습니다. 국내외의 시선이 쏠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무엇보다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대화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아직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둘러싼 쟁점들이 남아있어 최종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지만 톱다운 방식의 전격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모레에는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11월 1일 오후에는 역시 처음으로 양자 대면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공개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만큼 이번 회담은 안정적인 관계 구축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더해 한반도 비핵화, 한한령 해제와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한 한중 협력 강화도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본 일정은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입니다. 정식 개막에 앞서 이 대통령은 내일 CEO 서밋 특별 연사로 나서 에이펙 일정에 본격 돌입합니다. 31일 1세션에서는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튿날 2세션에서는 AI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의 신성장 동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에이펙 의장직을 인계하는 것으로 에이펙 공식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은 마무리 단계지만 회담 전 타결될지는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연일 러브콜을 보내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관세 협상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과연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좀 진전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사인데 지금 아직 그 막판까지 협의를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좀 부정적인 전망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확실하게 선을 긋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죠. 네. 아직도 교착 상태에 있고 꼭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최종 합의가 정상 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실패로 볼 수 없다. 한국과 미국이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받아들일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본다면은 비록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그 순방길에 있었던 에어포스 원에서 잘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그런 신호를 보낸 것과는 큰 차이를 보내는 네, 발언이었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우리 정부 관리들이 미국 정부 관리들을 통해서 3,500억 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선불 지급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따라서 이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 한국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이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원래 미국의 입장에서 그다지 변화되지 않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길에서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한 것은 일종의 책임 전가와 추가 압박을 위한 전제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미국은 합의할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한국 측에서 그것을 거부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양측이 견해의 차이를 좁혀서 이제 정상 간에 한두 가지 이슈에 대한 통큰 결단만이 남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정상회담을 가졌고 또 양 정상이 5,500억 달러 규모의 일본의 대비 투자 등 합의 내용을 착실히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공동 문서를 교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이러한 미일 합의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와 함께 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이 과연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입국을 하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거기서 양국 간의 이런 교착 상태에 있는 그 관세와 무역 문제에 대해서 최종 합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하는 것이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의 결과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측이 그 무역 이슈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거든요. 일본은 5,500억 달러. 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불되고 또 어떻게 투자될 건가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권을 가진다는 원래 안에서 큰 차이가 없이 합의가 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미일 무역 합의가 대단히 공정한 훌륭한 합의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공정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본에게는 공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공정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면 그것이 기준이 되거든요. 한국의 이재명 정부도 이런 식으로 일본의 모델을 따라라는 추가 압박의 그런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한국은 자꾸 7월 30일에 합의했는데 3,500억 달러 투자를 말을 바꾸는가. 한국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이런 관세 협상에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고 난항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원안의 기초에서 일본과 원만한
그리고 공정한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왜 한국은 자꾸 예외적인 태도를 취하는가라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미일 간의 새로운 일본 총리가 이전 총리가 합의했던 이런 미국과의 관세 협상안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 내일 있을 한국과 미국 간의 정상 간의 관세 문제에 대한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에이펙 회의 기간에 또 주목받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속해서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또 북한은 어떤 반응이 그러니까 무응답 일관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꼭 북한이 무응답은 아니었죠. 무응답도 응답이죠. 어떻게 본다면은 관심이 없다는 아니면은 우리가 이야기한 조건을 미국이 먼저 수용을 해야지 우리도 입장 표명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아젠다가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요? 또 김정은 정권이 무반응이 아니라 최선희 외무상을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이제 푸틴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고 거기서 푸틴 대통령은 최선희 외무상에게 지난번 9월 3일 전승절 80주년 그 천안문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우리의 관계 발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는 메시지를 최선희 외무상에게 확인을 했어요. 또 최선희 외무상은 거기에 답변으로 베이징 회담이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푸틴 대통령은 그것이 맞다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거기서 합의한 대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합의한 대로 북러 관계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발전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 말은 9월 3일에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지도자로서는 최초로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를 하면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향후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 만남에 대해서 러시아의 의중과 중국의 의중을 일단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한 방안에 치밀하게 사전적으로 준비가 돼 있고 러시아, 중국 정권과도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북러 관계는 계획대로 발전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최선희 외무상이 했다는 것은 우리가 합의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면 될 것이다. 그것이 러시아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북한이 핵 무장 국가다, 핵 무력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에 어떤 협의가 있든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북한 비핵화라든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닙니다. 핵 무력 국가들끼리 핵 군비 통제 회담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 냉전 기간 동안에 구소련과 미국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근으로 내세웠던 대북 경제 제재도 자연스럽게 무효화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을 핵 무력 국가로 인정을 했는데 북한이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법 위반이 더 이상 아니거든요. 핵 무력 국가가 무엇입니까? 핵탄두와 그 핵탄두를 나를 수 있는 기제를 가진 국가가 핵 무력 국가인데 경찰이 권총을 소지한다 그래서 그게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공권력 차원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핵무기를 가진 게 국제법 위반이라든지 제재 사유가 해당이 안 되는 것과 똑같이 북한도 일단 그것을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다면 핵 무력 국가로서 더 이상 그것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0개가 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련해서 그것이 원인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큰 선물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이라든지 아니면 한반도 일부 지역 아니면은 근접 지역에서 잠깐의 만남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줄 것인가. 그래서 에어포스 원에서 굉장히 애매한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누군가 북한이 핵무력 국가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은 나는 북한에 핵무기가 많다 이야기할 것이다. 그거 가지고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을 못한 게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떠났고 그다음에 벨라루스의 행사에 참석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 일정을 또 북한 매체가 일부러 북한 주민에게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말은 미국 보고 확실히 들으라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무응답이 아니네요. 무응답이 아니죠. 예.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절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보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양보를 했습니다. 뭐냐면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건 굉장히 큰 시작이 될 것이다. 북한이 얼마나 고통 속에 고생하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한국 체류 기간을 늘리는 것도 그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얘기를 네. 했죠. 그래서 조금 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응할 수 있는 여지를 증가시킨 것이죠. 그 다음에 아직은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라든지 북한 정부의 반응은 없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그래서 아마도 제2인자이자 대미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는 김여정 부부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입장 표명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미 회담이 또 전격적으로 이루어질지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여기서 APEC 중요한 것은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이익을 가장 중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것인가? 너무 만나냐 안 만나냐에만 촉각이 곤두서 있는데 네. 네. 잘못된 만남이라면은 우리가 왜 이것을 학수고대하고 지지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핵을 인정해 준다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이런 네네. 그렇다면은 북한의 핵 폭탄과 단거리 미사일이 없어지지 않는데 그리고 북한이 대남 호전적인 정책을 포기한다는 어떤 화해 메시지를 내지 않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북한을 압박하던 경제 제재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어떤 철저한 준비라든지 그런 관계국과 유엔과의 조율 없이 해제가 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형식의 이런 내용의 만남을 과연 환영하는 것이 맞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언론 보도 차원이라든지 어떤 국제사회의 주목을 끄는 차원에서는 판문점에서의 깜짝 회동에 그 연결이 되는 또 한 번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이익 차원에서는 그냥 만나면 다 긍정적인 것인가?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인가? 앞으로 있을 암울한 안보 상황이 시작되는 촉매일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항구적인 평화가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촉매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엄중하고 철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에이펙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 해소의 장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되고 있는데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잠정 유예하고 미국산 대두를 대량 구매하는 대신 미국이 대중 관세 일부를 철회하는 내용의 기본 합의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레 30일 두 정상이 6년 만에 마주하는 이 자리에서 뭔가 좀 최종 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트럼프 행정부와 시진핑 정부를 대표해서 협상에 참여했던 실무자들, 베센트 재무장관이라든지 이 발언에서는 양국 정상이 결심을 한다면은 사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프레임워크를 준비했다. 말이 복잡합니다. 는 발언을 했어요. 예. 그나마도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미국 증시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베센트 장관이 좀 더 부정적인 전망을 해서 다시 미국 증시가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됐는데 그만큼 양국이 히토류 통제라든지 추가 관세에 관해서 또
지금 125%대 145%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라는 좀 부정적인 조심스러운 전망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의 담판 얘기를 실무자들이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실무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는 뜻으로 들리는 것이 맞겠죠. 예. 특히 히토류 통제를 1년 중국 정부가 유예하는 대신에 트럼프 행정부는 히토류 통제가 부과될 경우에는 중국에 부과하겠다는 추가 100% 관세를 취소하는 정도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실효성이 높습니다. 네. 두 번째로 타결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마약, 펜타닐.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생산돼서 미국에 유입되는 펜타닐 그 수출에 대해서 시진핑 정부가 좀 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꼭 집어서 그 펜타닐 수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물으면서 부과했던 20% 관세를 취소하는 정도의 굉장한 스몰 딜 차원에서의 합의 그리고 또 한 차례 유예 정도는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양국 정상들이 과연 이 짧은 시간 안에 최종 담판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자,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를 해봤다면 또 다음 달 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외국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 뉴욕타임스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무역 전쟁의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끝으로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미중 사이에 그 한국이 끼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만큼 한국이 중요하고 성장을 했기 때문이죠. 안 그랬다면은 이제 한국을 이렇게 미국도 중국도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 예, 예. 그만큼 한국이 중요한 국가가 됐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번 방미 기간 동안에 미국의 국제전략연구소 CSIS에서 발언하신 것을 보면 안미 경중은 과거의 원리다. 더 네. 이상 한국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한국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보 문제도 미국이 안보 우산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나토 회원국이라든지 일본, 대만에게도 요구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미국의 안보 공약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한국도 기여를 해야 되는 새로운 현실이 다가온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안보 공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중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가 서로의 장점을 강조하고 보완하는 체제가 아니라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반도체, 선박, 건설에 대해서는 경쟁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경중도 과거에나 통용되던 한국 경제의 성공 방정식이었지 이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네네.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돼서 고생을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만 그것은 새로운 현실이고 어떻게 본다면은 한국이 드디어 선택을 할 그런 현실이 다가왔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선택은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와 안보 질서가 형성될 것인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한국이 적절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앞으로 있을 한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네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로 보입니다. 한중 관계의 복원 그리고 안정적인 관계 관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말은 지금 굉장히 격변하고 있고 요동치고 있는 국제 정세 그리고 한중 관계도 워낙 많은 변수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를 선택한다든지 한 가지 질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안정적인 추세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관리 쪽에 방점을 시킨 것으로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될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에이펙 21개 회원국 정사급 지도자들과 주요 기업 CEO들이 천년고도 이 경주에 모이게 됩니다. 자, 에이펙 정상회의의 본회의가 끝나는 다음 달 1일까지 모든 시선이 이곳 경주를 향하게 되는데요.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진행 사항들, 주요 일정들 현장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김민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민아 기자. 네.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까지는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회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많이들 들으시는 것처럼 에이펙이란 말은 들으셨을 텐데 이게 아시아 패시픽 이코노믹 코퍼레이션 이 앞글자를 따서 에이펙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 환태평양 인근 국가들 간의 경제 협력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1989년에 설립됐습니다. 이 회의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장관급 강요 회의에 불과했는데요. 1993년부터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의 제의로 정상회의로 격상되게 됐습니다. 예. 이게 매년 11월쯤 열리는 영을내 행사인데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다자외교 무대의 장, 다자외교의 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에이펙은 첫 회의부터 우리나라가 창설 국가로 참여했고요. 지난 2005년 부산에서 국내 최초로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도 해서 우리에게는 좀 남다른 의미를 가지는 협의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20년 만에 다시 한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에이펙 주제도 궁금한데 우리가 의장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제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의제가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이번 에이펙 회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 크게 보자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예. 제가 착용하고 있는 배지 시청자분들도 보이실 텐데요. 예. 이건 2025 에이펙 정상회의의 공식 엠블럼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좀 나비처럼 보이기도 하고 가까이서 봤을 때는 이렇게 웃는 신라의 미소 수막새가 새겨져 있기도 한데요. 이 한국 문화의 전통적인 멋, 미를 잘 보여주면서 신라 천년의 미소로 에이펙 회원들의 방안을 환영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비처럼 보이는 형상은 꽃에서 꽃으로 화분을 옮기며 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나비 역할처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연결과 번영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의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네. 연결은 무역 투자를 촉진해서 회원 경제체 간의 인적 교류도 강화하자 이런 뜻을 담고 있고요. 예. 그리고 혁신은 AI 협력, 디지털 격차 해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현안에 함께 대응해 번영하자, 공동 번영을 이루자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은 어제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죠. 그렇죠. 첫 일정으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최종 고위관리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핵심 성과로 우리 정부는 AI 협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이 두 가지 의제의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최종 고위관리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열릴 외교통상 합동 강요 회의에 보고됩니다. 이 회의는 마지막 준비, 그러니까 정상회의 전에 마지막 점검 차원 성격의 회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전 세션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후 세션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합니다. 의장국을 맡은 우리나라는 지난 2월부터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올 한 해 동안 통상은 물론 디지털, 식량 안보, 교육, 문화, 고용 등 14개 분야에 걸쳐 장관급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의의 성과를 총망라한 공동성명이 장관급 레벨에서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틀 동안 이제 정상회의, 본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서 회의를 주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련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는 오는 31일 오전에 그 막이 오릅니다. 이 대통령은 1세션에서는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를 주도합니다. 21개 에이펙 회원 외에도 특별한 손님들도 이번에 자리하는데요. UAE에서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가 참석하고요.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도 참석합니다. 1세션 이후에는 에이펙 기업 자문위원회 에이박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에이박과의 대화와 오찬이 이어지게 되고요. 같은 날 저녁엔 회원국 정상, 기업인 등을 한데 모아서 환영 만찬까지 주최할 계획입니다.
본회의의 마지막 날이죠. 11월 1일에는 이 세션이 개최되는데요. 21개 회원 경제체가 모여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세션 이후에 내년도 의장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의장직을 넘겨주게 되고요. 이로써 정상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가는 게 공동선언이 나올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국가가 하나로 뜻을 합쳐야 되는데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두 국가 뜻이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각에서는 만장일치로 나오는 이 선언이 잘 나올 것 같지 않다, 좀 불투명하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예. 최종 결과물인 일명 경주 선언이 채택될지 최대 관심사입니다. 선언문에 자유무역 지지한다, 자유무역이라는 문구 자체가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나 관세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계속 트럼프 2기부터 강하게 보여왔잖아요. 예. 반면에 중국은 보호무역주의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자유무역 질서에 대해서 어떤 표현까지 과연 합의가 도달될지 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지 어떤 문구가 담길지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앞서 지난 2018년에 트럼프 1기 때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이 불발된 경험이 있습니다. 네. 파푸아뉴기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 간의 이견이 침해해서 이제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못하고 대신에 의장 성명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이 트럼프 2기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오는 건데 회의는 참석 못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회의 참석자들도 궁금합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서 G2 미국, 중국 정상이 동시에 우리나라에 국빈으로 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주요국 정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찾고요. 다카이치 사다의 일본 신임 총리가 참석합니다. 이 외에도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의 정상도 경주로 발길을 옮깁니다. 특히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공식 방문 형식으로 방한해서 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요국 중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유일하게 직접 참석하지 않습니다. 예. 대신에 오베르추크 부총리를 대리인으로 파견했는데요. 사실 푸틴 대통령이 ICC 국제형사사법재판소에 전쟁 범죄로 제소됐기 때문입니다. 예. 대만에서는요,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중국과 조금 외교적으로 껄끄러운 관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살짝 곤란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라이칭더 총통 대신에 린신이 총통 선임 고문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이곳에 오잖아요. 네. 그리고 정상회의까지는 있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확정된 양자회담 일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이지만 굉장히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걸로 보이는데요. 내일인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오후쯤에 열릴 예정이고요. 자연스럽게 양국 정상이 만찬까지 함께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다시 한번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예. 30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바로 그 역시 국빈 자격으로 방한하는데요. 미중 정상은 당일에 곧바로 마주 앉을 계획입니다. 회담 장소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 유력하게 검토되는 곳으로는 부산 김해공항 공군기지 안의 접견장인 나레마루가 유력하게 꼽힙니다. 또 30일에는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신임 총리의 첫 만남이 있을 전망인데요. 회담의 시점은 30일 오후가 유력하고 양국 정상이 역시 상견례에 이어서 만찬까지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한일 관계 개선 흐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이런 좀 굳건한 양국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달 1일에는요. 한중 정상회담으로 정상외교 그 슈퍼위크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매우 오랜만입니다. 무려 11년 만인데요. 예. 한중 관계 복원의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경제 협력은 물론 북한 비핵화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 등 다양한 의제를 폭넓게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또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아 기자에게 자세히 들었고요. 지금까지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